안녕하십니까. CNGTV 지식방송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국 MSC 소프트웨어의 이혁재 과장님께서 풍력 웨비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 MSC 기술팀의 이혁재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풍력터빈 시뮬레이션에 대하여 MSC에서 제공해드릴 수 있는 풍력터빈 미니크 컨스트럭션, 즉 풍력터빈 가상제품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 순서는 현 시점에서 풍력터빈이 가지고 있는 당면 과제와 개발 절차에서 시뮬레이션이 필요로 한 이유 등을 말씀을 드리고, 풍력터빈 가상제품 개발을 통한 신뢰성 향상 및 출시기간 단축을 위해 MSC에서 제공해드릴 수 있는 솔루션 중에서 다물체 동력학을 활용한 서브 시스템과 시스템 레벨에서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는 그림에서와 같이 풍력 에너지 산업에서 터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전력량을 매년 증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블레이드, 타워, 파워트레인 등 풍력 터빈의 전력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펑셔너리 사이즈도 함께 증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풍력 터빈의 대형화는 기어박스 베어링과 그 외 구조물의 유연성, 극한 하중으로부터 구조물에 미치는 특성들이 풍력 터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공합 문제로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또 다른 목적으로 육상용 풍력터빈에서 해상용 풍력터빈으로 확장하여 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상용 풍력터빈에 설치될 풍력터빈의 경우 육상용 풍력터빈의 경우보다 더욱더 극한 환경 조건 내에서 터빈의 구조 안정성과 강건성 등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풍력산업에서 도전 과제로는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구조물의 신뢰성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지 보수비라 할 수 있습니다. 풍력터빈이 한번 건축되면 고가의 유지 보수비 때문에 20년 이상의 수명 요구사항이 적합하도록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풍력터빈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풍력터빈의 적합성 시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합성 시험을 되도록이면 안 데 있어서 반복론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적합성 시험을 되도록이면 피하고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시뮬레이션 같은 가상제품 개발을 통하여 제품을 개발하여야 더욱더 비용적인 것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풍력터빈을 개발한 이후에 풍력터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국제 규격 시스템에 의해서 제품이 적합하게 설계가 되었는지를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국제 인증 시스템 중에 하나인, 특히 풍력터빈 인증 시스템인 IEC 인증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EC 인증 시스템의 종류는 형식, 프로젝트, 컴포넌트, 프로토타입 인증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풍력터빈의 형식의 설계 과정, 규격, 기술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설계되고 문서화되었음을 제작되었음을 확인하는 형식 인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풍력터빈의 인증 시스템 중에서 형식 인증 시스템을 또 분류를 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 평가, 형식 시험, 제조 평가,
기초 설계 평가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 이 중에서 가상제품 개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설계 평가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설계 평가에서는 전체 시스템 단계에서의 필요 하중과 극한 하중에 대한 하중 평가를 수행을 하며, 그 하중 데이터를 토대로 하여 기반으로 하여 각 시스템에 대한 서브 시스템에 대한 구조 해석과 즉 균열, 자굴, 피로, 강도 해석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설계평가 부분에서 하중평가하는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 레벨, 풍력과 아니면 또는 육상용 같은 경우 풍력만 존재를 하지만 해성용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 로드까지는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외력 조건을 고려한 시스템 레벨에 대한 하중 해석을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하중 데이터에서 피로 하중과 극한 하중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피로 해석, 균열, 자굴 해석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다이어그램 형태로 간단히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EC 인증 시스템 규정에 의해서 풍력 조건에 의한 조건을 부여를 하게 되고, 풍력 조건 데이터를 토대로 하여 블레이드에 가해지는 공력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된 공력을 토대로 전체 시스템에 발생되는 거동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 레벨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되고, 이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결과 데이터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중평가를 수행하는 하나의 토대, 즉 피로하중과 극한하중에 대한 부분들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중 데이터를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지막 단계인 스트럭처 시뮬레이션, 즉 서브 시스템 레벨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하중평가 시스템을 수행하게 되고, 이 하중 데이터를 토대로 하여 각 서브 시스템에 대한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균열, 자굴, 강도 같은 다양한 구조 해석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설계평가를 위해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설계평가로는 풍력 터빈에 있어서 시스템 수준에서의 공력 계산과 각 시스템에 대한 응답값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MSC에서는 다물재 동력각 제품군을 이용하여 윈드 터빈, 즉 풍력 터빈 시스템 해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풍력 터빈의 전반적인 시뮬레이션 중에서 다물재 동력각 제품군을 이용을 하여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구현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MSC의 다물재 동력각 제품군인 아담스는 일반적인 기계 시스템을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매우 유연한 제품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 산업에서와 같이 풍력 전체 시스템의 수준에서의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어박스, 컨트롤 시스템, 베어링 등과 같이 상세 모델링을 직접 모델링하여 전체 시스템 수준에서의 시뮬레이션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스는 현재 풍력 터빈을 개발하기 위한 상용 프로그램으로 10년 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동영상은 아담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담스 윈드 터빈 툴킷의 하나인 포스트 프로세싱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현재 MSC에 아담스에 탑재되어 있는 풍력 터빈 툴킷은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아담스 WT 2.0과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담스 에디 유모라는 툴킷이 존재를 합니다. 자세한 건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담스 WT 2.0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립트 방법을 사용을 하여 블레이드나 타워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모델링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담스 에디 위모라는 툴킷은 블레이드 타워를 기존의 디스크립트 방법을
기업에서 더욱 확장된 그리고 아담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플렉시블 바디를 이용을 하여 모델링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동영상에서도 블레이드와 타워 그리고 허브 너셀 부분들이 플렉시블 바디, 즉 유연체 모델로 구성되어 있어서 디포메이션을 보시는 바와 같이 컨투어 형태로 확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 시스템 레벨에 대한 다무체 동력학을 이용하여 전체 시스템 수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담스를 이용을 하여 서브 시스템 수준에서의 어떠한 해석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아담스 툴킷 전체 시스템 수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어박스는 풍력 터빈의 주요 부품 중에 하나이며 해석 용도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모델링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시스템의 전체적인 고동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기어박스에 대한 모델링은 최대한 간략하게, 즉 기어 레이쇼와 같은 부분들만 고려를 하여 모델링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어의 백래시라든가 동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기어 모델링을 보다 상세하게 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로 기어의 축과 샤프트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3차원 기어 지오메트릭을 이용하여야 할 것이며 그리고 여기서 강체와 또는 유연체 모델 중에서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는 그림은 유성 기어 박스를 강체 방법을 통하여 시뮬레이션을 한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1년의 기어가 접촉할 때 기어 이빨에서 유연체에 의해 발생되는 하중과 위치들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담스에서 기존 강체 기어를 나스트란으로 설행 작업 수행한 유연체 모델로 대체한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아담스의 또 다른 툴킷으로서 기어 부분에 대한 모델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된 툴킷입니다. 그래서 기어 제너레이트라는 툴킷으로서 이 기어 제너레이터 툴킷에 대한 동영상을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제너레이터 툴킷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어 시스템에 대한 모델링을 오토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통해서 쉽게 모델링을 수행할 수 있고 파라미터 스터디를 통해서 다양한 기어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된 툴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어 제너레이터 툴킷 같은 경우에도 제한성이 존재를 합니다. 모델링 방법에 있어서. 즉 기어 시스템에 대한 타입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있는데 아담스의 기어 제너레이터 툴킷 같은 경우에는 평기어, 유성기어와 같은 단순한 기어 타입만 지원을 합니다. 즉 나성 기어라든가 톱니바퀴 기어 같은 타입들은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아담스를 이용을 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풍력 터빈에 사용되고 있는 기어박스에 들어가 있는 타입들을 보면 대부분 유성기어와 평기어 같은 단순한 기어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담스의 기어 제너레이터 툴킷 가지고도 충분히 모델링을 수행하고 기어 시스템에 대한 동적 시스템을 파악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다물체 동력과 시뮬레이션에서 기어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소음을 줄이는 방법론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어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트랜스미션 같은 장치들은 시험을 통해서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어 시스템에 대한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걸로 밝혀진 인자들로는 기어의 피, 투스 스페이스, 그리고 애시스 포지션 등 다양한 파라미터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인자들 중에서 지금 현재 양산할 제품의 트랜스미션 기어박스에 대해서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인자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시험을 통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 중에서 어느 파라미터가 가장 소음을 저감시키는데 우선순위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케이스 스터디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물쇠 동력학 제품군인 아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들의 인자들을 파라미터 스터디를 통해서 그 중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인계의 인자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여 소음을 저감시킨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다음으로는 풍력 터빈의 드라이브 트레이닝 중 또 다른 주요 부품으로는 베어링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어링 부분도 앞서 보신 기어 모델링과 비슷한 방법으로 모델링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베어링 부분에 대한 컨택에 대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방법론으로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담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헐츠 알고리즘을 컨택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직접 보시는 바와 같이 리니어 스프링 댐퍼 컴포넌트 레벨 엘리먼트를 이용을 하여 모델링을 수행을 하거나 비선형 육자유도에 대한 힘에 대한 요소를 사용을 하여 모델링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MLC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품군 중에 유한요소 제품군인 나스트랑과 다물쇠 동력학 제품군인 아담스를 이용을 하여 베어링 부분에 대한 모델링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반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MD 나스트랑에서는 모델링 부분에 해당되는 2D와 3D 컨택, 그리고 기하학적 비선형과 그리고 물성치, 그 다음에 굴룹 컨택, 그 다음에 마찰계수 같은 다양한 베어링 부분에 대한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모델링 방법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담스에는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서, 즉 스태틱과 다이나믹 같은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서 그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인 특성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물쇠 동력학인 아담스에서는 컴플라이언스라든가 키네미틱 같은 해석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어 제너레이터 툴킷과 같이 롤링 베어링 툴킷이 별도로 존재를 하여 베어링 부분에 대한 모델링을 앞서 보신 바와 같이 간단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고 계신 다이어그램은 다물쇠 동력학과 비선형 유한요소 제품군의 결과를 비교한 다이어그램입니다. 두 결과가 상당히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다물쇠 동력학 시뮬레이션 시 신뢰성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근거 데이터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물쇠 동력학 결과가 유한요소 제품군의 결과와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파라미터 스터디가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파라미터 스터디의 개수나 시간적인 비용에서 보면 유한요소로 구현하는 시간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윈드 터빈에 사용되는 브레이크를 어떻게 모델링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스크에 대해서 브레이크에 의해 발생되는 토크가 적용되는 강제 브레이크와 디스크의 유연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유연체 바디로 디스크를 모델링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틀랩 또는 이즈5와 같은 컨트롤러 제품을 사용을 하여 디스크의 입력값으로 하여 피치 앵글 또는 벨로서티, 속도에 대한 임의의 상태를 함수화하여 아담스 내에서 직접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브레이크 시뮬레이션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로 보시에서 수행한 이그젬플입니다. 여기서 디스크의 스티슬리 프릭션과 열에 의해 디스크의 불균형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유연체 디스크로 모델링하여 시뮬레이션을 한
예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의 목적은 열에 의한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시뮬레이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담스 윈드 터빈 툴킷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서브 시스템 수준에서 아담스를 활용한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전체 시스템 수준에서 아담스 윈드 터빈 툴킷이라는 제품군을 이용하여 어떻게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을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스 윈드 터빈 툴킷 같은 경우에 수평축 윈드 터빈 모델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동화하여 모델링이 가능하도록 구현된 툴킷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스 윈드 터빈 툴킷 같은 경우에 미 재생 에너지 연구소, 즉 NIEL과 함께 공동 개발되어 출시된 제품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담스 윈드 터빈 툴킷은 현재 아담스 뷰의 오버레이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도록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담스 윈드 터빈 툴킷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로 해석에 필요로 한 하중 이력을 계산을 하거나 파워트레인에 대한 토크를 평가를 하고 시스템의 동특성을 검증하는 단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MSC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아담스 윈드 터빈 툴킷은 현재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담스 윈드 터빈 툴킷 2.0과 아담스 에디 위모라는 툴킷 두 개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 툴킷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아담스 WT 2.0 같은 경우에는 블레이드와 타워 대부분의 서브 시스템이 강체 요소로 모델링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스 에디 위모 툴킷 같은 경우에는 너셀, 허브, 타워, 블레이드 같은 서브 시스템을 아담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연체 모델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툴킷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아담스 윈드 터빈 툴킷 2.0 같은 경우에는 아담스 기본 패키지만 가지고 계시다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담스 에디 위모 툴킷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별도의 비용을 내셔야지만 사용을 할 수 있는 툴킷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인증서는 GL에서 2005년도에 아담스 윈드 터빈 툴킷에 대하여 적합성 풍력 터빈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상용 프로그램이라고 인증한 인증서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아담스 윈드 터빈 툴킷의 두 가지 종류 중 첫 번째로 아담스 WT 2.0 툴킷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스 WT 2.0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모델링 단계로 풍력에 대한 로토에 대해서 업윈드, 다운윈드에 대한 정보를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로토에 대한 방향을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워와 블레이드에 대한 모델링 방법은 스트라이트, 테이퍼, 플렉스드 빔 형태로 모델링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워와 블레이드에 들어가는 입력값으로는 단위 질량과 그리고 간성 모멘트 값, 그리고 각 섹션에 대한 CG, 위치, 그리고 스트럭처 트위스트와 토셔너 스티프니스와 같은 다양한 파라미터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1D 엘리먼트로 각 블레이드와 타워 같은 서브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고전적인 방법으로 필요로 한 모든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과 같이 블레이드 같은 경우도 타워와 마찬가지로 스트라이트, 리지드 블레이드 플러스 프레핑 힌지 형태로 모델링이 구현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력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플 맵소드와 어드밴스드 맵소드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심플 맵소드 같은 경우에는 리프트 코에피션트와 드래그 코에피션트 값만 입력을 해서 블레이드 각 섹션에서 작용하는 공력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어드밴스드 맵소드는 유타 대학에서 개발된 그리고 NIEL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어로딘 루틴을 이용을 해서 공력을 계산한 이후에 계산된 공력을 아담스의 각 힌지의 폴스 형태로 전환해서 입력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허브에 대한 모델링 방법을 간단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허브는 2브레이드, 3브레이드, 4브레이드와 같이 그 블레이드 개수에 따라서 허브의 개수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리지드 로터 허브 형태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아래 보시는 그림과 같이 플렉시빌리티를 고려를 하여 모델링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브에 대한 플렉시빌리티, 유연성을 고려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아담스에서는 부시, 넌리니어, 비선형 부시 엘리먼트를 사용을 하여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 같이 공력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에어로딘이라는 루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타 대학에서 개발된 에어로딘 루틴 같은 경우에는 수평축 윈드 터빈을 설계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력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로딘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론은 BEMT, 즉 블레이드 엘리먼트 모멘트 티어리를 이용을 하여 블레이드에 걸리는 공력을 계산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담스 WT 2.0 툴킷에서 지금까지는 허브 블레이드 타워에 대한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 파워 트레이닝과 기어박스, 그 다음에 샤프트,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모델링이 되도록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박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기어 레이쇼만 입력을 하여 기어 시스템에 대한 특성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동영상은 아담스 윈드 터빈 툴킷 WT 2.0에 대한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하나 드리면 동영상이 좀 길다 보니까 프레임을 좀 단축을 해서 생각보다 좀 빨리 지나갑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아담스에서는 2.0에서는 보신 바와 같이 블레이드, 타워, 넛셋 그냥 순서대로 모델링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타워 부분에 대한 모델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스키 파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위 하중, 간섭 모멘트, 옵셋, 그 다음에 스트럭처 트위스트 같은 그 구조물에 필요한 물성 데이터를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부분은 제너레이터 부분에 대한 모델링을 수행하는 부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UI를 통해서 풍력 터빈 전체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데이터가만 입력을 하시면 전체 시스템 수준에서 모델링을 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입력되는 값들은 제너레이터에서 사용되고 있는 볼티지라든가 아니면 토크 값을 입력하는 방법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터를 모델링 할 때,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구현을 할 때 제너레이터와 컨트롤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틀랩의 시뮬링크나 이지5를 이용해서 제너레이터에 대한 제어 시스템을 또한 구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허브 모델링에 대한 부분을 보고 계십니다. 허브 모델링을 한 이후에 블레이드를 허브에 커넥션 시키기 위해서 연결시키기 위한 지금 모델링 과정들을 보고 계십니다.
블레이드도 앞서 타워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물성 데이터를 ASCII 파일로 입력을 한 이후에 그 ASCII 파일을 아담스 내로 가지고 오고 그 외에 필요한 디멘전을 아담스의 UI를 통해서 입력한 후에 모델링을 하여 전체 시스템에 대한 모델링을 다음과 같이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링을 구현한 이후에 내가 원하는 시간, 풍력 조건,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IEC 규정 시스템에 의한 풍력 조건에 의해서 에어로 루틴을 이용해서 공력을 계산하고 계산된 공력을 아담스의 힌지의 폴스 형태로 입력을 한 다음에 전체 시스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구현할 수 있음을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슬라이드는 제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스에서는 매틀렛 시뮬링크나 이즈5와 같은 컨트롤러 제품군과 같이 코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제어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하여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고 계신 동영상은 블레이드 부분에 대해 모델을 좀 더 간략하게 수행을 하였는데요. 하여간 블레이드와 너셀 부분의 제너레이터 부분에 대해서 로토에 걸리는 속도와 토크 값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동영상입니다. 보고 계신 케이스 스터디는 유압 장비, 서버 밸브와 유압 시험 장비를 개발하는 무구 재팬에서 일반 기계와 풍력 터빈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를 이용하여 블레이드 피치 컨트롤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두 번째 툴킷으로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첫 번째 툴킷이었던 아담스 WT 2.0이었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유연체 모델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아담스 에디위머 툴킷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스 에디위머 툴킷에 대한 모델링 방법을 살펴보시면 이 UI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앞서 방법과 다르게 디멘전과 각 블레이드와 타워에 필요한 프로퍼티, 물성 데이터를 ASCII 파일을 통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나스트란을 통해서 선행 작업을 통해서 유연체 모델로 변환한 이후에 아담스 내에서 변환된 유연체 모델을 아담스 내에서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모델링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블레이드, 허브, 타워 부분에 대한 유연체 모델을 임포트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스 에디위머 툴킷 같은 경우에는 아담스 WT 2.0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콘 앵글이라든가 오버행, 이니셜 피치 앵글을 디자인 베리어블로 정의를 해서 보다 쉽게 파라미터 스터디를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허브의 피치 앵글과 너셀의 요 앵글을 디자인 베리어블로 정의를 해서 그 디자인 베리어블의 값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다 쉽게 구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아담스 WT 2.0 같은 경우에는 인터랙티브한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스 에디위머 툴킷 같은 경우에는 인터랙티브와 배치 형태로 시뮬레이션이 구현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터랙티브한 시뮬레이션 방법의 배치 시뮬레이션 방법보다 시뮬레이션 시간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지만 사용자가 구현하는 거동을 직접 파악하면서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스 에디위머 툴킷 같은 경우에는 미국 NIEL에서 개발한 패스트라는 제품군의 데이터를 바로 임포트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아담스의 툴킷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WT 2.0과 아담스 에디위머 툴킷의 차이점은 분명하게 강체 요소로 모델링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유연체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가 바로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말하면 그 두 가지 툴킷 모두 유연체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담스 WT 2.0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리트 빔 방법을 이용을 하여 모델링이 하도록 구현되어 있음을 앞서 슬라이드를 통해서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 방법은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력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특히 블레이드에 대한 공력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면을 단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그리고 정확성을 고려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1D 엘리먼트를 이용하여 공력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하고 그 계산된 공력에 의해 전체 시스템에 대한 응답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1D 엘리먼트를 이용하는 방법론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아담스 WT 2.0 같은 경우에 97년에 개발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때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서는 1D 엘리먼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T 2.0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1D 엘리먼트를 통해서 블레이드의 가장 중요한 EI와 GJ 값을 입력하여 물성 데이터를 구성을 하여 공력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블레이드 모델링 그리고 블레이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EI와 GJ 값을 정확하게 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론을 해결하고자 우리가 1D 엘리먼트에서 2D, 3D 엘리먼트로 변환을 해서 시뮬레이션 구현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론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보면 지금 에디 유머 툴킷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 1D 엘리먼트를 2D나 3D 엘리먼트를 통해서 모델링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구축된 툴킷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스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모달 리덕션 방법을 통해서 선형화된 모드 데이터를 아담스 내로 갖고 와서 그 모드 특성에 따라서 시스템에 발생하는 특성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방법을 리덕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현함으로 인해서 보다 정확성을 높이도록 구축된 제품군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담스는 기존 플렉시블 바디, 그러니까 유연체 모델로 모델링이 가능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담스 에디 위모라는 툴킷을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에디 위모 툴킷 같은 경우에는 유연체 모델을 바로 다이렉트로 사용자가 별도의 모델링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쉽게 블레이드 모델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스 내에서 유연체 모델을 불러오게 되면 지금 밑에 보시는 프로세스와 같이 피로 해석에 대한 방법론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력 터빈뿐만 아니라 타 산업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산업 분야에서 다물체 동력학을 활용을 할 때 유연체 모델을 고려하는 방법론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는 로딩에 대한 임팩트를 고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 원심력이라든가 자전에 의한 어떤 힘 그리고 자이로코스픽 같은 회전 같은 거를 고려하지 않게 되면 동특성에 대한 부분을 100% 고려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유연체 모델을 고려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하여 동적 특성에 대한 해석을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아담스에서 유연체 모델을 사용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정밀도가 있는지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타사 FE 솔버와 MAC의 FE 솔버와 시험 결과를 통해서 아담스에서 구현된
주파수가 어느 정도만큼 정밀도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0rpm 같은 경우에 시험과 나스트란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거의 110Hz 부분까지 거의 유사한 결과가 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660rpm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RCAS라는 미 재생에너지 연구소에서 개발된 유한요소 제품군과 아담스의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도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 보실 동영상은 아담스 에디유머 툴킷에 대하여 모델링하는 방법론에 대하여 보여드리고 있는 동영상입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타워, 블레이드 허브에 대하여 나스트란, 엔시스, 아바쿠스에서 선행 작업을 하여 만든 유연체 모델을 바로 다이렉트로 임포트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모델링의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블레이드와 타워, 너슬에 대한 모델링이 끝나면 기어박스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모델링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어박스에 대한 거는 WT 2.0과 같이 기어 레이쇼만 입력을 하여 기어박스에 대한 모델링을 구현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는 부분과 같이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기어 제너레이터 툴킷을 이용해서 상세 모델링을 한 기어박스를 또 다이렉트로 아담스 에디유머 툴킷에서 임포트하여 상세 모델링 부분까지 포함된 전체 시스템 수준에 대한 모델링이 가능하도록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구축이 가능하도록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동영상은 시뮬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동영상과 같이 모델링 작업이 수행된 이후에 우리가 시뮬레이션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여야 됩니다. 첫 번째 풍력 조건에 대한 부분을 입력을 하고요. 풍력 조건은 ASCII 파일로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에어로딘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공력을 계산을 하고 계산된 공력 데이터 값을 각 블레이드의 섹션별로 폴스 형태로 또다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입력된 폴스에 의해서 블레이드가 거동되고 블레이드에 의해서 기어박스와 샤프트가 구동됨으로 인해서 각 서브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응답 값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보고 계신 부분은 배치 형태로 시뮬레이션하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 시스템 레벨에서 시뮬레이션 구현하기 위해서는 IEC 인증에 의해 풍력 조건에 대한 부분만 하더라도 수백, 수천 가지의 케이스에 대한 하중 조건을 가지고 케이스 스터디를 수행하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인터랙티브한 방법으로 시뮬레이션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어떤 문제점 때문에 배치 형태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백, 수천 가지의 하중 조건에 따른 풍력 조건에 대한 시뮬레이션 구현을 하게 되면 보다 빠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앞서도 잠깐 보셨던 동영상인데요. 아담스 에디유머 툴킷에서 포스트 프로세싱 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이 구현된 이후에 결과 파일을 아담스로 가지고 와서 포스트 프로세서에서 풍력 터빈에 대한 시뮬레이션, 애니메이션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위치, 베리어블에서 원하는 결과 데이터를 폴스라든가 모멘트, 그리고 토크 값 등을 파악을 할 수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풍력터빈 산업에서 MAC 제품군을 이용을 하여 가상제품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신 것과 같이 터빈 제조업체인 가메사 에오리카, 그리고 단지건설이나 개발 업체인 아시오나 에네르히아라는 업체 등에서 페트란과 나스트란, 아담스라는 제품군을 이용하여 풍력터빈에 대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상
풍력 터빈의 전반적인 시뮬레이션 중에서 다물체 동력학을 활용하여 전체 시스템에 대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각 서브 시스템에 대한 동적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론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발표드릴 내용은 각 서브 시스템에 대하여 구조 특성에 대하여 MSC에서 제공해드릴 수 있는 솔루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은 쪽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근 님의 질문 내용인데요. 블레이드의 공력 조건을 부여할 때 그 공력이 부여되는 위치는 블레이드의 MNF 파일 생성 시 익스터널 노드에 부여되는 것인가요? 에 대한 질문입니다. 익스터널 노드는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위치는 그 컨피그레이션 파일 안에서 각 섹션 별로 구분을 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MNF 파일에서 익스터널 포인트로 선행 작업에서 익스터널 포인트로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인데요. 각주호 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설계 시 사용하면 인증기관에서 인정해주는 방법인가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앞서 인증서에서 보셨던 것처럼 GL에서는 아담스 윈드터빈 툴킷에 대한 인증을 수행을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내의 인증 업체에서는 아직 아담스 윈드터빈 툴킷에 대한 부분을 아직 검토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글로벌 기업인 GL에서 인증을 하였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성영선 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날개 단면 형상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 에디 위모 첫 번째 제가 툴킷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2.0, WT 2.0과 에디 위모라는 툴킷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WT 2.0은 지금 아담스만 가지고 계시다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블레이드에 대한 물성 데이터를 ASCII 파일로 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 형상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가장 고전적인 방법론으로 모델링이 구축되어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에디 위모 툴킷 같은 경우에는 FE 솔버를 통해서 선행 작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단면에 대한 형상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윤상준 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윈드터빈 해석 방법은 잘 알겠는데 어차피 CA 해석은 최종적으로 윈드터빈을 설계하기 위한 초기 작업일 텐데요. 윈드터빈을 설계할 때 주로 수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뭐가 있나요? 그리고 MSC 제품군에서 설계를 위한 최적 설계 포함은 무엇을 쓰면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윈드터빈을 설계할 때 수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많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초기 설계 단계에서 블레이드 형상에 대한 정보를 수행을 하여야 하겠죠. 그래서 콘노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설계 변수로 잡아서 최상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지도록 수행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담스를 이용하여 파라미터 스터디를 한다면 최고의 전력량을 상승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론으로 피치 앵글이라든가 요 앵글 같은 거를 조절한다든가 아니면 기어박스 부분에 대한 동특성을 개선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론으로 다가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MSC 제품군에서 설계를 위한 최적화 제품으로는 알고 계신 것과 같이 나스트라인이라는 제품군을 통해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초기 설계 단계에서는 블레이드의 형상을 최적화하는 방법론으로는 이런 일반 상용 프로그램, 가장 자동차나 항공
조선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나스트란 외에 그 외 제품군들이 있죠. 타사 제품군들이 있는데 그런 최저가 제품으로 블레이드에 대한 형상을 초기 설계 단계에서 수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그쪽 회사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별도의 인터랙티브가 빠른 최저가 소프트웨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품군을 통해서 보다 빠른 수백 가지의 케이스에 대한 최적화에 대한 설계를 수행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나스트란을 이용을 하면 상세 설계 단계에서 블레이드나 그 외 구조물에 대한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윤 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블레이드 고유 진동수, 자굴, 피로 해석 등이 모두 가능한가요? 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아담스는 알고 계신 것처럼 다물질 동력학 제품이기 때문에 아담스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담스 내에서는 각 시스템에 대한 동적 특성, 토크라든가 폴스, 변이값, 속도값, 가속도값을 파악을 하여 서브 시스템에 대한 동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유 진동수라든가 자굴, 피로 해석에 대한 상세 해석에 대한 부분을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스의 동력학적 전공자에 대해서 에어로딘 공력 계산 방법에 대한 별도 교육 계획은 없으신지요? 라고 질문을 김지웅 님이 하셨는데요. 예, 에어로딘은 지금 소스가 공개된 건 아닙니다. 일부는 공개되어 일반적인 BEMT 방법을 이용해서 가이드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한 별도 교육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김성본 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수평축 말고 수직축이 적용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스에서는 수평축이든 수직축이든 모델링을 별도로 수행을 하면 되긴 되는데요. 아담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어로딘이라는 루틴이 유타 대학에서 개발할 때 수직축 풍력 터빈에 대해서만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루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으시다면 거기서 계산된 폴스를 좀 어렵긴 하겠지만 뽑아서 아담스로 넘겨서 계산을 할 수는 있겠죠. 이승균 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담스 윈드 터빈과 아담스 에드위머 기어 툴킷은 어떻게 구현할 수 있나요? 예, 정확한 질문 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일단 윈드 터빈 WT 2.0과 아담스 에드위머 기어 툴킷은 별도의 모듈이라고 툴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WT 2.0은 풍력 터빈 전체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툴킷이고요. 그게 아니고, WT와 에드위머 기어 툴킷은 어떻게 구현할 수 있나요? 그 부분이 아니고, 네, WT 2.0 같은 경우에는 질문 요지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대로 파악했는지 모르겠는데, WT 2.0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어 레이시오만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상세 모델링을 기어박스에 대한 부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작업이 필요로 합니다. 그거는 오토메이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은 모델링에 어려움이 존재할 거라 파악이 되고요. 에드위머 같은 경우에는 기어 레이쇼나 아니면 상세 모델을 기어 제너레이터로 툴킷을 이용해서 만든 파일을 임포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쉽게 구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영성님이 프로펠러 같은 것도 해석이 가능한가요? 예. 프로펠러에 대한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는 WT 2.0나 에드위머를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처음에 NIL에서 아담스를 이용을 해서 상용 프로그램이 아담스를 이용해서 풍력 터빈에 대한 개발을 수행한 이유가 아담스에서 헬리콥터에 대한 프로펠러 해석한 사례를 보고 아담스를 채택을 해서 개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펠러에 대한 부분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질문하시면 더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MSC 소프트 데스크로 문의를 해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